정가 소식과 정치 사회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선 구도부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전국적인 구도를 좀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대통합,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호남신당, 그리고 정의당 정도가 전국적인 구도가 되겠는데요. 호남 지역은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호남신당 양강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호남신당의 양당 구도를 예상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제3지대 호남신당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합당은 저는 불가하다고 보는데요. 예. 제3지대 창당은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민평당이 5.4%, 바른미래당이 3.9%입니다. 민주당이 53.4%가 되는데 이 여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미래당 일부 호남 출신 의원 그리고 민평당 의원들이 제3지대 그러니까 도로 호남당 호남의 근거를 지역을 둔 호남 이 제3지대 형성이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대 총선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예. 그때 당시 20대 총선에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반문재인 정서가 5%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막강한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 구도로서 제3당, 제3신당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38석이라는 당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이후로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을 향하고 하면서 지역적 거부감, 또한 다당제 실험에 따른 실패 책임이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 한 축을 바른미래당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일부가 가야 될 분들 이렇게 있는 구조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에는 사실은 표를 주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호남 정서는 여전히 차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데 네. 제3지대의 신당이 과연 그걸 다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제3지대 창당이나 뭐 합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쪼개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하는 문제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 구조는 보수 통합적으로 가는 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일부 그리고 호남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당 일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고수파 그렇게 세 부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오늘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까지 10% 지지율을 확보하겠다. 그때까지 그리고 안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했는데 예. 저는 그것조차도 좀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내홍 격화로 반드시 이합 집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지지율이 그래도 상당히 좀 5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뭐 호남 석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직은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여론이 70%대에서 50% 떨어지는 상태이고 남북 문제가 또 북미 문제가 교착 상태이고 또 경제가 좋은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위기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도상 남북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구도 그리고 민생 경제 파트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된다면 아마 호남 지역에서도 정권 석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호남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나 또 심판 여부가 이슈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전국적인 선거 구도는 아마 정권 심판,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 부가 크게 되겠죠. 여권에서는 성공적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호남에서는 과연 전권 심판론이 먹힐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핵심이 호남이라는 생각이 있고 네. 우리 정부이고 내 정부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48%의 문재인 정부가 국정 지도가 48%, 47%가 됨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여전히 70%, 2%, 3%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차기 정권 창출에 대한 고민들이 호남 정서에는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 정서가 현재 정부가 국정이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는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아마 삼지대 정당이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 구도상 좀 먹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호남에는 그리고 다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제 물갈이 요구가 나오는데 현역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현역 교체 가능성이 막 70%씩 육박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저는 현재의 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호남 지역의 6선, 4선, 3선 의원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차세대 지도력으로 부각되었는가에 대한 한계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향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의 지역민들의 열망을 사실은 발목 잡기 하는 비난도 몇지 어려울 것 같고 또 철새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3당을 만들었을 때의 38석을 지금 14석이 돼버렸는데 이런 구조에서 다당제 실험을 하기 위해 도와줬던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호남 정치에 몰락한 책임이 저는 일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네 가지 정도 이유에서 보면 저는 현역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현역 교체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